안녕하세요. 행보TV입니다. 오늘은 주식 가치평가를 도와주는 지표를 소개하고 이를 투자에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가지 정량적인 지표인 PER, ROE, 그리고 PEGR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각 개별 지표에 너무 매몰되었을 때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위 네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해서 높은 수익을 꾀하는 그런 방법까지 각 사이트의 활용법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우선 PER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검색을 해본 결과 주식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수식으로 나타내면은 주가를 1주당 순이익인 EPS로 나눈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면 PER이 높다는 것은 기업이 벌어들이는 순이익 대비 주가가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PER이 낮은 경우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이를 바꿔 말해보면은 PER이 10인 기업이 있다라고 치면 그 기업은 10년 동안 지금 내고 있는 순이익을 유지할 경우에 그 10년 동안에 총 벌어들인 이익으로 그 기업을 살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PER이 5 정도 되는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기업이 벌어들이고 있는 순이익을 5년 동안만 모으면 그 기업을 살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낮게 형성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PER을 볼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동종업계 내에 다른 기업들의 PER과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주가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PER이라는 거는 집단마다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미국의 PER과 한국에 상장된 기업들의 PER이 다르고요.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의 돈을 흡수하는 글로벌 마켓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반적인 PER이 한국 기업들보다 높겠죠. 미국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못해도 PER이 최소 한 30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PER이 30이 넘어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PER을 통해서 개별 주식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동일 업종 내의 다른 기업의 PER과 비교를 하는 것이 상대적인 그 기업만의 주가 수준을 판단하는데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PBR에 대한 소개입니다. PBR은 Price to Book Ratio로서 주식의 주가 순 자산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좀 어렵게 써져 있는데 이를 다시 설명을 하면은 현재 주가가 기업의 순자산 가치에 비해서 얼마나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하는데 사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예시를 같이 보면은 PBR이 1보다 큰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그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순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대로 PBR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주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기업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공장에 있는 설비라든지 유형 자산들을 모두 매각을 하더라도 주가가 그 유형 자산의 값어치보다 더 낮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1보다 낮다라고 보고요. 이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저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PER을 볼 때와 마찬가지로 동종업계 내에서 다른 기업들과 비교를 하는 게 우선 좋고요. 다른 산업의 기업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경우에 그 기업의 어떤 상황, 그리고 업종의 특성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비교가 어렵습니다. 또한 PBR이 낮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0.2 정도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해당 기업의 미래에 대해서 밝게 전망하는 시장에 수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 같은 경우에 상속세라든지 법인세와 같은 여러 세금들로부터 면피를 하기 위해서 매년 장부 가치들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높게 평가될 경우에 세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있어서 일부러 몇 년 전에 평가한 자산의 가격을 그대로 냅둠으로써 PBR이 낮게 유지되도록 일부러 관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정량평가 지표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기업의 경영진의 윤리 이념, 인성과 같은 정성적인 부분까지 함께 기업 평가를 할 때 수반이 돼야겠지요. 세 번째로는 ROE 지표에 대한 설명입니다.
ROE는 자기 자본 이익률, 즉 equity를 의미하는 재무 지표로 기업이 주주의 자기 자본을 활용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창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계산식은 자기 자본분의 당기 순이익 곱하기 100 이렇게 좀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본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주주가 제공한 자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지금 10억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대출을 4억 끼고 있다면 우리의 자기 자본은 10억이 아니라 6억이 되겠죠. ROE를 해석을 해보면 ROE가 높을수록 당연히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높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경영 효율성이 높다라고 평가되죠. 반대로 ROE가 낮을 경우에 기업이 주주의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익 창출 능력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A 카페와 B 카페가 있는데 두 카페 모두 똑같이 1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A 카페는 그 1억을 가지고 1년에 5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창출해내는 반면에 B 카페는 1억을 가지고 연 2천만 원의 단기 순이익을 낸다고 봅시다. 손님들이 평가했을 때는 이 카페의 사장님이 훨씬 더 경영 능력이든 마케팅 능력이든 그런 능력의 집체가 전반적인 카페의 운영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기업으로 환산을 해보면 우리는 ROE가 높은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귀결될 것입니다. 자, 근데 ROE에 대해서 주의할 점도 좀 한번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ROE는 높을수록 좋은 건 맞는데 ROE가 높을 기업이 부채 비율이 높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ROE의 계산 방식과 레버리지 효과를 함께 고려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ROE는 자기 자본분의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ROE라는 것은 부채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죠. 우선 첫 번째로 자기 자본이 100억 원이고 단기 순이익이 100억 원인 기업의 ROE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그 공식에 대입을 해보면 이 ROE는 100억분의 10억을 해서 10%가 되겠죠. 그런데 이때 부채를 50억 원 추가로 조달을 해서 총 150억 원의 자산을 운영해서 단기 순이익을 15억 원으로 늘린다고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카페 예시에 다시 대입을 해보면 카페 사장님이 부채 50억 원을 추가로 조달을 했기 때문에 이 50억 원을 마케팅 비용에 추가로 투자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라인 샵을 열어서 서울에 있는 직접 방문 고객뿐만 아니고 전국 각지에 배송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50억 원을 마케팅 비용이나 물류 운송 비용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더 많은 고객들에게 판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식자재 비용들, 원재료 값에도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카페 사장님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것이고 이는 곧 단기 순이익의 상승과 연결이 되겠죠. 이처럼 부채를 활용하면은 ROE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ROE가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 맞지만 무조건 좋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의 ROE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꾸준한지 그것도 한번 봐야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증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부채율에 대한 지표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지표 소개 네 번째 PEGR입니다. PEGR은 Price to Earning 약자로서 주가 수익 성장 비율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지표의 응용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업의 주가가 이익 성장률에 비해서 적정한지 또는 과소평가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PER과 기업의 이익 성장률 지표를 결합을 해서 주식의 가치 평가를 보다 입체적이고 정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지표는 주식의 고전서와도 같은 전설의 월가 영웅 지필자인 피터 린치가 소개를 하면서 유명해진 지표이기도 하죠. 그래서 PEGR의 계산식을 한번 보시면 PER을 이익 성장률로 나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익 성장률을 다른 말로 우리가 계산하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EPS 성장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EPS 성장률은 참고로 약자로서 한 주당 이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챗 GPT가 PEGR을 해석을 한 내용을 보면은 PEGR이 1일 경우에는 주가가 이익 성장률과 비례해서 적정하게 평가됐다라고 하고요. PER이 1보다 낮을 경우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비해서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서 저평가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여기서는 PEGR의 저평가 기준을 1로 삼았지만 앞서 말씀드린 피터 린치는 저평가의 기준을 보다 보수적으로 삼아
0.5로 지금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0.5보다 PEGR이 낮으면 저평가 종목, 그리고 반대로 1.5보다 높으면 고평가 종목이라고 해서 그 기업은 투자를 하지 않는 어떤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PEGR의 장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의 성장성을 함께 고려한 평가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단순히 현재 수익성만 보는 게 아니고 미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해서 투자 판단의 정확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성장 기업 분석에 유리하다라고도 하는데요. 성장률이 높은 신생기업이나 IT, 바이오 등 성장산업 기업을 평가할 때 유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챗GPT가 말해주지 않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PEGR을 대입을 해서 종목 평가를 할 때 다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이 1년에 100만 원인 기업과 매출이 10억인 기업이 있다라고 좀 극단적으로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면 당연히 매출 이익 성장률 관점에서는 매출이 100만 원인 기업보다 매출이 10억 원인 기업이 더 성장률을 높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수학 체감의 법칙 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도 저희는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성장률이 다소 매우 높게 나타나서 PEGR이 극단적으로 낮은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PEGR을 볼 때는 해당 기업의 이익 성장률이 왜곡되진 않았는지, 즉 일시적으로 튀지는 않았는지 되겠고요. 특히나 신규 상장 기업이나 신생기업 같은 경우에 더욱더 주의를 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EGR의 한계에 대해서 보면은 PEGR 역시 어떤 과거의 성장률 그리고 현재의 PER 지표만 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값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성장률과 주가 상승을 꼭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지표인 정량 지표들의 어떻게 보면 한계이기도 한데요. 현재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서 너무 고평가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는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지만 이것이 미래에 어떤 좋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지 항상 좋은 결과를 담보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량적인 지표가 아닌 미래의 성장률을 예측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산업 트렌드, 기술 수요, 애널리스트 리포트와 같은 산업 박람회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업종의 기술 전망과 투자 철을 정성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4가지 주식 가치 평가 관련해서 정량지적 지표인 ROE, PEGR에 대해서 배웠고요. 정의와 각 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이들을 복합적으로 주식 종목 선정에 활용하는 방법까지 배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보다 구체적으로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평가된 종목을 선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